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경제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연속으로 쪼그라드는지 구조적, 만성적 불황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1분기에 GDP가 마이너스 0.3% 쪼그라들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투자 부진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을 합니다. 이 기간에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21년 만에 최저인 마이너스 10.8%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이며 1분기에 부진했던 투자가 2분기에는 살아날까요? 또는 앞으로는 투자가 회복될까요? 자, 여기서 팩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2018년 한국 기업들의 최고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ODI라고요. Overseas Direct Investment. 무려 478억 달러입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대기업이 378억 달러, 중소기업이 100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와 비교되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 즉 Foreign Direct Investment, 이거는 2017년도에 135억 달러, 2018년 상반기에 102억 달러 이렇습니다. 즉,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것도요, 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주로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는 돈의 2배 이상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로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즉, 한국은 투자 기피처가 된 것입니다. 구글에서요, 해외 이전 또는 해외 투자 이렇게 해보면요, 한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들의 사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진짜 많습니다. 저도 놀라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해외 투자의 반대 현상이 뭡니까? 즉,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 이걸 리쇼링이라고 하죠. 리쇼링. 이 리쇼링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사례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2016년 4월 19일자 그게 동아일보 기사 제목만 제가 소개해 보면은 제조업 그 당시에 2016년 4월 19일자 딱 2년 전이죠. 제조업 해외 이전 썰물처럼 썰려 나간다는 겁니다. 그 당시 10년간 국내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24만 개 뭐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현재는요 2016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겠죠. 예. 이대로 두면 앞으로도 더 가속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자, 기업이 혁신의 주체입니다. 그렇죠? 일자리 창출의 주역입니다. 좋은 기업은요, 양질의 재화 서비스 생산 공급하고 좋은 일자리 제공해서 그 종업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고요. 세금 납부해서 공공재 생산에 사용하고 또 복지의 재원이 됩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게 진짜 전쟁이죠, 이런 게. 예를 들어 LG전자가 그 휴대폰 공장을 한국 평택에서 베트남 하이퐁으로 지금 모조리 이전한다고 얼마 전에 보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LG전자가 휴대폰을 평택에서 만들지 베트남 하이퐁에서 만들지 이 공장의 입지 분석을 할 때 하이퐁과 평택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경쟁 요소는 많을 겁니다. 도대체 평택은 무엇이 문제가 있기에 LG전자는 평택에 있던 공장을 모조리 하이퐁으로 이전한 것입니까? 이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사 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이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떠나면 그 기업이 담당하던 투자, 생산, 수출, 고용, 소비 싹 없어집니다. 하이퐁은 반대로 투자, 생산, 수출, 고용, 소비
다 증가합니다. 기업이 떠나면 투자가 줄고요. 그 기업이 담당하던 수출도 사라집니다. 그 기업이 공급하던 물건은 수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소득, 즉 GDP 구성 요소는요.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계입니다. 그렇죠? 기업이 떠나면요. 투자와 수출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비, 이거는 크게 늘 수가 없죠. 정부 지출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 1분기 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투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 수출 감소는 두 번째 큰 원인일 겁니다. 그죠? 수출도 감소했잖아요. 우리 1, 4분기에 4월 달에도 수출 감소했죠. 지금 5개월째 수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출 감소도 근본적 원인은 기업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떠나면 그 기업이 담당하던 생산 수출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자동차 국내 생산 대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요. 해외 생산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한국 투자 줄이고 한국 생산 줄이고 한국 고용 줄이는 거 이런 의미죠. 한국에서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해외에서 투자 생산 고용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부 대책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기업이 왜 한국에 투자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이거 바른 대책 아닙니까? 정부가 할 일은 문제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이게 정부가 할 일이죠. 법과 제도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기업 총수를 찾아가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뭐 삼성이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에 뭐 100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한국에도 좀 투자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구걸입니까? 협박입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기업은 글로벌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투자, 생산, 고용 이런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투자 매력이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길을 쓰고 결국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투자 매력이 없다면 아무리 예액을 복걸하거나 실사 협박을 해도 투자를 안 하는 것이죠. 강제로 투자를 하게 해봤자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 흐지부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시하는 원인 대책은 뭐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원인 대책 진단한 보고서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다 그 대도 않은 소리 같고요. 다 안고 없는 찐빵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장점도 많습니다. 분명히 많습니다. 사회 인프라 훌륭하고요. 잘 교육받고 질 좋은 노동력이 있습니다. 예, 국민들 수준도 높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장점을 능가하는 치명적 단점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기업 투자해서요. 고용하고 회사 키우고 평생 급여 주고 세금 내고 그래서 평생 키운 회사 남기고 이제 나이가 들면 죽어야 하잖아요. 죽고 나면은 상속세 현금으로 최대 65% 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는요, 이 세금 납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세금 못 내면 기업은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강탈해 가버립니다. 예. 이는 사실상 상속 부정입니다. 사실상 사유재산 부정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이런 곳에 기업 투자 하시겠습니까? 사유재산은 기본권이잖아요. 국가가 존재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진 고유한 권리입니다. 자연적 권리입니다. 예. 이 기본권을 잘 보장하라고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 만든 게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평생 세금을 냈고요. 예? 근데 뒤지고 나면 국가가 강탈해 가버리는데 예? 기업이 군대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투자 안 한다면 기업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속세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고비용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보다 높은 법인세에
미국보다 팍 낮춰버리고요. 작게, 미국보다 작게. 유류세 같은 경우는 완전 폐지하고요. 부가세 정도로 대체하고요. 또 뭐 많습니다. 이런 구시대 세금들, 진짜 없어야 될 세금들, 가령 뭐 증권거래세 같은 것도요. 이게 있는 곳이 지금 한국 외에는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이건 뭐 자세히 찾아보면 또 금방 나오겠지만,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일단 세금이 이렇게 낮춰야지 비용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비용 아닙니까? 비용. 세수가 줄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공무원 숫자 팍 줄이고요.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요. 그 비례대표 없애버리고요. 정부가 사용하는 비용 줄여야 합니다. 이게 작은 정부 아닙니까? 작고 효율적인 정부 만들어야죠. 노동시장 유연성, 이게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노동계약을 할 때 여기에 사적 자치, 계약 자율이 지금 완전히 몰각되어 있습니다. 이거 회복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노동시장은 말이죠. 이 사회법 운운하면서 이 법돌이들이 말이죠. 사실상 사회주의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저는 대폭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산성에 기초한 자율적 임금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고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노동시장 경직되고 임금도 국가가 결정해버리고 그럼 고용 안 하죠. 이거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때 최소화시켜버리고요. 고용 숫자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념노조나 정치노조 이제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좀 바뀌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하기 참 지랄 같은 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요, 지금부터 바꾸어도 효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 사회 계층들의 견해가 다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견해도 있을 테고요. 적극적으로 또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찬반 이해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얼마나 또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바꾸어도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네? 아직 이런 제가 볼 때는 악법, 나쁜 제도, 이것 때문에 지금 기업이 떠난다고 저는 보는데, 예? 이거 지금 사회적 논의조차 지금 시작도 안 된 상황인데, 이거 언제 바뀌어지겠습니까? 예? 지금은 온 세계가 그러니까 서로 좋은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 혁신하고 성장하는 기업이 있는 사회, 그런 나라가 혁신을 하게 되고 발전하고 앞서가는 것입니다. 기업이 떠나는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떠나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한국이 되어야 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